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방향성을 가진 수로 화살표 벡터와 성분 벡터를 공부하였고, 오늘은 벡터를 연산하는 데 기본이 되는 여러가지 벡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는 물리학에서 벡터 물리량을 표현하는 기본수라고 하였지요. 수를 모르면 계산을 못해 물건도 사지 못하는 것처럼 벡터를 모르면 방향을 가진 수인 힘이나 속도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이 동영상은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이므로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많은 용어가 새로 정의되므로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즉시 일시 중지하여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왕 공부하는 과학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벡터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두 개의 벡터가 같은 벡터가 되는 조건을 알아봅니다. 무엇을 원점 벡터라고 하는지 원점 벡터를 정의하고, 음수에 대응하는 음벡터와 0에 대응하는 0벡터를 알아보고, 벡터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정의하고 표현 기호를 알아봅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가진 수를 벡터를 표현하는 기호로 화살표를 만들었고, 화살표 벡터는 좌표기를 이용하여 성분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벡터는 방향성을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수이므로 연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연산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벡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벡터를 표현하는 벡터의 상등에 대해 정의합니다. 여러 벡터가 놓여 있는 가운데서 어떤 벡터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정할 수는 없고 당연히 논리적으로 정해야 하겠죠. 우리는 같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같은 것은 같다는 논리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벡터는 어떻게 하면 같은 것이 될까요? 벡터는 방향과 크기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진 수이므로 벡터의 방향이 같으면서 벡터의 크기도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벡터는 두 가지 표현법이 있으므로 각각의 벡터에 대해 같은 벡터를 찾아보겠습니다. 화살표 벡터에서 방향성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하므로 벡터의 연장선 위에 있는 벡터는 같은 방향을 가진 벡터가 됩니다. 크기는 화살표 길이가 같으면 되므로 주어진 벡터의 연장선 위에 있는 벡터 중에서 화살표의 길이가 같은 벡터는 주어진 벡터와 같은 벡터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같은 크기의 두 화살표 벡터는 같은 벡터입니다. 주어진 선 밖에 있는 벡터 중에서는 어떤 벡터가 같은 벡터일까요? 화살표 벡터는 도형이므로 유클리드가 정한 것처럼 평행이동하여 겹쳐지면 같은 도형이 되므로 화살표도 평행이동하여 겹쳐지면 크기가 같은 화살표 벡터라고 판단합니다. 방향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화살표는 직선의 일부로 해석이 되고, 직선은 평행이 아니면 반드시 만나므로 방향이 같지 않게 되지요. 그러므로 두 개의 벡터가 평행이면 만나지 않으므로 같은 방향을 가진다는 명제는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크기는 평행이동하여 겹쳐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평행이면 방향도 같으므로 평행이동하여 겹쳐지는 두 벡터는 같은 벡터로 논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봅시다. 한 직선 위에 벡터 A와 벡터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벡터 A를 선을 따라 이동하니 겹쳐졌습니다. 두 벡터가 방향과 크기가 같으므로 같은 벡터입니다. 같은 벡터의 기호는 등호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다른 직선 위에 두 벡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벡터 A가 한 직선 위에 주어져 있습니다. 벡터 A 밖에 다른 벡터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벡터 A를 평행이동하니 벡터 B와 겹쳐졌습니다. 두 벡터가 방향과 크기가 같으므로 같은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벡터가 평행이면 같은 방향이기 때문이지요. 그림으로 잘 이해가 되었죠? 성분 벡터의 상등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분 벡터는 같은 좌표계 안에서 두 벡터의 성분이 같으면 같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벡터의 성분에는 방향과 크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좌표계 안에서 성분이 같아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좌표계가 같아야 원점과 단위 길이가 같아지니까요. 벡터 A와 벡터 B는 성분이 A, B, C로 같으므로 같은 벡터입니다. 벡터에 3개의 성분을 표시하였는데 2차원이나 3차원이나 성분 벡터를 사용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3차원 공간에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가능하면 처음부터 3차원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평행이동하여 같은 벡터가 된 두 개의 화살표 벡터처럼 평행이동하여 겹쳐지는 성분 벡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그런 성분 벡터가 존재하는지 판단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성분 벡터는 주어진 좌표계에서 원점 벡터이므로 성분이 다르면 다른 벡터가 됩니다. 원점 벡터에 대해서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점 벡터를 이해하면 성분 벡터는 성분이 같은 벡터만 같은 벡터이고 달리 같은 벡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원점 벡터를 정의하겠습니다. 원점 벡터는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점은 좌표계의 원점을 의미합니다. 원점에서 나가는 벡터는 벡터의 종점이 공간의 모든 점을 가리키므로 원점 벡터는 공간의 모든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수학에서의 원점 벡터의 다른 표현이 과학에서는 위치 벡터가 됩니다. 원점 벡터는 특별히 다른 벡터 표기가 없습니다. 주어진 벡터 중에서 시점이 원점인 벡터의 다른 이름이므로 원점에서 그은 모든 방향의 화살표 벡터가 원점 벡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성분 벡터는 원점을 시점으로 하므로 원점 벡터가 되는 것이 잘 이해되지요. 원점 벡터의 다른 이름이 성분 벡터의 다른 이름이 원점 벡터이고 원점 벡터의 다른 이름이 성분 벡터입니다. 반면에 모든 화살표 벡터는 원점 벡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벡터는 벡터의 상등을 이용하여 시점이 원점이 되게 평행이동하여서 원점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점 벡터는 매우 중요하므로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2차원 직교 좌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좌표계 안에 임의의 벡터 A가 있습니다. 이 벡터의 시점과 종점 좌표는 각각 x1, y1, x2, y2입니다. 이 벡터 A를 평행이동하여 원점으로 가져옵니다. 벡터 A를 원점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원점 벡터가 가리키는 것은 벡터 종점의 위치 x3, y3입니다. 좌표 x3와 y3가 x3는 x2-x1이 되고 y3는 y2-y1이 됩니다. 이 식은 다음 시간에 벡터의 연산에서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시점이 원점이 아닌 벡터를 원점까지 평행이동하여 원점 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만 집중합시다. 원점 벡터를 화살표 벡터로 표현하려면 원점을 시점으로 임의의 크기로 화살표를 긋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점 벡터를 성분 벡터로 표시하려면 화살표 벡터로 표현된 원점 벡터의 종점 좌표를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분 벡터는 원점 벡터인 것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벡터의 상등 조건으로 같은 벡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렇게 추상화한 벡터의 이름을 음벡터 또는 역벡터로 정하겠습니다. 음수나 역수 등의 개념을 떠올리면 아주 잘 지은 이름 같지요. 이 벡터는 주어진 벡터에 종속되므로 이 벡터를 표현하는 기호에도 주어진 벡터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음벡터의 기호는 주어진 벡터에 음수 부호를 붙여서 표현하기로 합니다.
문자 벡터 A가 주어져 있을 때 A의 음벡터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양수에 대한 음수 부호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음벡터의 음부호도 잘 이해가 되지요. 구체적으로 주어진 벡터에 대해 음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벡터의 상등에서 한 것처럼 화살표 벡터와 선분 벡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각각 검토하겠습니다. 화살표 벡터는 이미 화살표가 주어져 있으므로 크기와 방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되고 크기는 평행이동하여 겹쳐지면 되겠죠. 그러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됩니다.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면 잘 이해되죠. 선분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분 벡터의 음선분 벡터는 주어진 선분 벡터의 성분을 모두 부호를 바꾼 성분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음성분 벡터를 구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분 벡터는 화살표 벡터를 좌표계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성분 벡터를 화살표 벡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잘 이해하였습니다. 잘 안되는 학생은 권장 강의에 있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표 벡터의 음벡터는 알고 있으므로 화살표 음벡터를 구합니다. 화살표 음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선분 벡터의 음벡터가 되겠죠. 화살표 벡터를 선분 벡터로 표시하려면 원점으로 평행이동하여서 원점 벡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앞에서 이해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원점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여 음성분 벡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과정을 좌표계에 표시하면 주어진 벡터와 원점 대칭을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좌표계에서 주어진 점을 원점 대칭 이동한 점 180도 회전한 점의 좌표는 주어진 좌표의 값의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양수는 음수로, 음수는 양수로 바꾸면 되지요. 주어진 성분 벡터의 음벡터의 성분은 주어진 벡터의 성분의 부호를 바꾸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벡터 A가 화살표 벡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벡터 B도 화살표 벡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음벡터는 정의에 의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이므로 크기는 벡터의 상등에서와 같이 평행이동하여 겹쳐지는지 알아보고 반대 방향은 화살표 방향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평행이동하니 겹쳐졌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벡터 A와 벡터 B는 서로 음벡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분 벡터입니다. 성분 벡터 P가 성분 x1, y1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벡터를 직교 좌표계에 표시하여 화살표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벡터 성분을 좌표축에 표시하였습니다. 화살표 벡터의 음벡터 정의에 따라 좌표계에 화살표 벡터의 음벡터를 표시합니다. 음벡터를 평행이동하여 원점 벡터로 만듭니다. 원점 벡터의 성분을 구하니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1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성분 벡터의 성분과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른 수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주어진 성분 벡터의 음벡터는 성분의 부호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벡터 연산을 할 때 실수 연산에서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벡터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 벡터의 이름을 0벡터라 하고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봅시다.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진 수이므로 0벡터의 크기를 0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0벡터의 방향은 모든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0벡터는 모든 벡터에 대해 0벡터가 됩니다. 쉽지 않은 이해지만 인식의 문제를 하나 언급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모두 있는 것과 같으므로 0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0벡터를 정의하였으므로 0벡터의 표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0벡터의 문자 벡터는 문자 벡터의 정의에 따라 숫자 0 위에
화살표를 표시하면 자연스럽습니다. 화살표 벡터는 그릴 수가 없으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분 벡터는 성분의 값을 모두 0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0벡터의 문자 벡터와 성분 벡터 표현 기호입니다. 눈에 익혀두면 좋겠죠. 이제 단위 벡터를 정의하겠습니다. 단위 벡터는 하나의 주어진 방향에서 크기가 1인 벡터로 정의합니다. 수위선에서 단위 길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단위 벡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위 벡터의 표기는 문자 벡터를 표기하는 화살표 대신에 삿갓을 그려 단위 벡터를 나타내고 모자라는 뜻으로 햇이라고 읽습니다. 벡터 A의 단위 벡터 표현입니다. 물론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입니다. 문자 벡터의 크기 표기는 절대값 부호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왜 그런가요?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직교 좌표기에서 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나타내는 문자는 관습적으로 ijk로 나타냅니다. x축은 i, y축은 j, g축은 k입니다. ijk는 저절로 익혀질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강의한 주요 내용입니다. 벡터는 수학의 대상으로 연산을 전제로 하는데 연산에 필요한 벡터로 같은 벡터, 다른 이름으로 벡터의 상등을 정의하였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음벡터, 크기가 0이고 모든 방향을 가지는 0벡터, 벡터의 시점이 원점인 원점 벡터와 벡터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정의하고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두 번의 강의를 통해 벡터가 조금 친숙해졌습니까? 낯설다고 계속 회피하면 앞으로도 친해지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빠른 시간에 친숙해지도록 하세요. 벡터는 벡터 물리량을 나타내는 수이므로 벡터 강의가 끝나고 물리학 강의를 시작하면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정된 수인 벡터를 어떻게 연산하는지 벡터의 연산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